이제 부부 상담에서 남편이 이제 어쨌든 늦게 들어오고 이런 부분을 거의 늦게 들어와서 이제 그럴 때 이제 아내가 상담을 신청해서 온 그 과정에서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아내 내담자는 남편이 이렇게 아내 내담자는 남편의 일과 삼각관계 위치에 있음, 이런 거죠. 일단은 남편이 일하고 삼각관계가 있다. 이 삼각관계는 아내 내담자에서 소외감을 불러일으켰다. 뭐 소외감을 해도 되고 외로움이라고 해도 되죠. 불러일으켰다. 이는 아내 내담자의 원가족에서 늘 이렇게 눈치를 보고 늘 언제도 버려질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늘 불안을 느꼈던 이렇게 부모 싸움으로 언제 이혼할지 모른다라는 그런 이제 그 만성 불안을 갖고 있던 내담자에게, 소외된 내담자에게 영향을 준, 이렇게 이제 남편과의 영향을 준, 계속 이제 이게 이 세 개를 연결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만성 불안의 영향으로 어때요? 아내 내담자가 그 상담을 신청했으니까 계속 그 결혼 후에 뭔가 이 소외감들이 자녀를 출산하고 이게 이제 신혼기부터 지속적으로 이런 이제 무관심 이런 속에 혼자 놓아졌고, 아이를 출산하고 나서 산후 우울증을 이렇게 겪으면서도 그 남편 배우자로부터 어떤 관심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받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이 뭐라 그럴까 이게 지속되어져 왔다. 이런 부분들, 이제 이런 외로움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외로움들을 참고 이 아내 내담자가 살아왔는데, 남편의 그런 족후, 그다음 명령, 이런 것이 이제 이 아내 내담자의 감정적 상처가 건드려지면서 폭발하게 되고, 남편 내담자는 이제 내가 열심히 이렇게 막 이런 걸 참아내고 가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데 비난하고 하는 막 쏟아붓는 아내를 보면서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이렇게 하면서 더 외면하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이런 식으로 이제 전체를 하는 거죠. 그로 인해서 남편은 어때요? 더욱더 일과 회사에 몰입하게 되고, 아내는 자녀를 돌보는 것에 더욱더 밀착됨으로써 이 두 부부의 이런 불안감들이 계속 이렇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렇게 악순환적인 관계 방식을 하고 있음. 아내 내담자는 남편이 자기에게 관심을 주기를 원하면서도 막상 함께 있게 되면 오히려 남편을 밀어내는 관계 방식을 하는 거죠. 공격적인 부분으로.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불안해서 혹시 잘못될까 싶어서 사실은 조마조마한 거예요. 참고. 근데 막상 보게 되면은 어때요? 이거 막 터트려버리고 쏟아내는 방식으로 관계 방식을 하고 있는데, 이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원가족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이는 원가족에서 경험하지 못한 친밀 관계의 증진의 어려움으로 보인다. 그러면 이제 이게 원가족과 같이 연결되는 거죠. 부분들. 이로 인해 이 부부는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섭섭한 분노로 소원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렇게 이제 좀 기술을 하면 훨씬 더 이 현재의 핵가족 정서체계, 원가족 정서체계, 불안 삼각관계, 만성 불안, 이것이 다 연결되어지는 거죠. 부분들을. 그래서 이 아내 내담자의 불안과 감정 반사 행동이 이제 이 체계론적인 입각에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부분들에서. 그리고 목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아내의 만성불안이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제가 소외와 관련된 상처예요. 아내는 그냥 만성불안 그러면 모든 내담자에게 쓰는 공통적인 언어지만 다세대에서 상담자는 이 사례에서 이 아내 내담자의 만성불안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소외와 관련된 오래된 상처, 그거와 그것에 대한 감정 반사 행동은 뭔가요? 계속 이제 비난하는 거죠. 추적하는 거. 참고 비난하고. 이것이 이제 남편의 그런 뭔가요? 관계를 더 심각하게 만들어서 계속 심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두 부부 관계에 누가 끼었어요? 이 원가족 가정에 이제 가족 투사 문제가 같이 연결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분들. 그래서 상담 목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가족 체계 안에서 어떻게 삼각관계, 이 아까 말한 남편의 일과 삼각관계를 맺으면서 불안을 유지해왔고, 아내는 돌봄으로써 참고 있는 이 삼각관계의 패턴이 현재 가족 체계의 순환이 되고 있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목표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상담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아내 내담자는 이 소외감을 자녀들을 돌봄으로써 이런 삼각화를 해소하려 한 거죠. 어렸을 때 부모의 그런 부분들이 자녀 동생들을 돌보면서 이 불안을 해소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해소했고, 이제 남편도 이제 일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소외된 위치에 처하게 되면서 이제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다시 일로서 끊임없이 일로 가게 되는 가족 체계의 순환고리를 이제 인식할 수 있도록 돕기, 이렇게 목표를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남편은 일과 밀착된 삼각관계가 아내와 자녀들과 밀착된 삼각관계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알아차릴 수 있도록 하기, 이런 것도 이제 목표에 들어가고 되고, 부부간의 이제 친밀감을 증진할 수 있도록 뭔가요? 이제 그 의사소통 방식을 이렇게 이제 뭐 아이 포지셔닝 입장, 아니면은 아까 얘기했던 부부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뭐라 그러나 거리두기, 서로가 거리두기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 거리두기를 감소시키고 친밀성을 증진하는 게 이제 목표가 들어가야 되겠죠. 상담 전략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아까 전부 다 가계도 이런 부분들도 뭐 아이 포지셔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고, 이제 분할을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과거에 상처되는 내 이야기, 이런 것이 재해석될 수 있도록,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이마고의 부부대화법을 한다 그러면, 이마고 부부대화법은 온 가족의 상처와 연결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이 보혜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하나의 이론으로 그림을 그리고 하는 것이 이제 쉬운 거죠,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전체 지금 보이의 관계 모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세대 접근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좀 이러한 부분들을 상담사가 좀 고려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아까 말한 개별성, 연합성, 이게 이제 어떻게 서로가 조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이 부분들에서. 그래서 결국 부부의 분화 수준에 따라서 가족의 정서 분위기가 결정되잖아요. 그리고 이런 정서가 전이가 되고 서로에게 세대에 걸쳐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부분들. 그래서 지금 이제 보현에서는 얘기할 때 무의식적으로 자신하고 비슷한 분화 수준의 사람을 선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이마고 부부치료에서도 비슷하잖아요. 그 자기의 상처를 보상해줄 사람을 선택한다. 이게 이제 이마고 부부치료에서는 배우자 선택 과정을
나의 상처를 보완해 줄 사람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지만 똑같은 건데 이게 보인에서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내하고 분화 수준이 비슷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이 높은 사람은 상대를 돌보는 부분에서 엄청 발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집중하고 막 몰입하고 막 달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언제 그래요? 결혼 전에는 하는 거예요. 왜? 분화 수준이 비슷하니까 나를 본 것 같아서 열심히 도와주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면 이제 왜 근데 이 도망가는 거예요? 결혼하면 왜 변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왜 변하죠? 불안이 일단은 내가 원하는 상대를 결혼의 이 목표의 꼬리나 안에 와 있으니까 불안이 확 내려가잖아. 일시적으로 결혼하고 나면 불안이 내려가니까 이제 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보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근데 이제 그때 내가 못했던 거를 상대가 채워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비슷한 분화 수준에서. 여기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부분들. 그래서 분화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서로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할수록 어때요? 융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융합이 되지 않고 어때요? 보통 융합돼서 공동자를 형성하고 이게 이제 불완전하는데 여기는 융합되지도 못하고 뭐예요? 각자가 삼각관계로 각자 이런 삼각관계로 살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감정적인 의존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려고 할 때마다 가족 투사 과정과 감정 반사 반응이 일어나니까 갈등이 최고조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에게 투사가 이루어지고 불안하고 불만이 이제 고조되어져서 상담실에 오게 되는 거죠. 전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구성원들이 서로 이 불안을 어떻게 투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투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니까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는 것은 결국은 불안하니까 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투사가 심한 사람은 자아 분화가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낮으니까 불안하니까 바깥으로 돌을 던지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로 계속 부모가 싸움을 했잖아요. 부부 싸움이. 자아 분화가 낮은 거예요. 부모도. 그러니까 둘이서 불안하니까 계속 민감하게 뭔가요. 이렇게 막 투사하면서 싸우고 이혼한다 뭐 한다 내가 너 때문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정서적으로 굉장히 미숙한 형태로 자녀에게 전달하면서 회피를 하는 거야. 내가 누가 아버지 못 살겠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저 인간 어쨌나. 이게 이제 가장 전형적인 삼각관계고 투사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투사 대상이 된 자녀가 된 아내는 어때요? 삼각관계가 엄마하고 빠져갖고 자아분화가 안 이루어지는 게 엄마의 정서를 빨아들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족 역순환적 고리가 한 번도 해결되지 못하고 돌봄을 하고 엄마의 불안을 이렇게 수딩해주는 역할을 계속 해온 거죠. 이 부분들을.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면은 계속 가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결혼이라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신이 내리는 축복의 혁명의 기간이에요. 이 결혼이라는 건. 사춘기가 첫 번째, 그다음에 결혼. 그래서 이 결혼에 이제 막 상대한테 막 쥐어따서 나의 이 부분을 이제 막 고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혁명적인 어떤 몸부림이라는 거죠. 이 혁명적인 몸부림에 어때요? 서로가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부의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부 간의 혁명이라는 결혼은.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는 것은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싸움을 어떻게 싸우고 해결하느냐. 이것이 더 이 혁명을 이뤄가는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혁명이라는 내가 표현을 쓴 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미분화된 가족 안에서 정서적 불안이 있는 부분들은. 자아 분화가 낮을수록 싸움은 더 커질 거고 혁명은 이걸 이제 넘어가려면 혁명이 강하게 일어나야 돼요. 근데 혼자서 혁명을 안 되니까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부부 상담에 오는 거다.